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지금 같은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하기 위한 동영상 파일, 즉 비디오 파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요. 뭐 최근에 비디오 카메라, 즉 캠코더는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을 하지가 않죠. 주로 뭐 디스크, 즉 SD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디스크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촬영할 수 있는 뭐 여유 있는 이 공간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주로가 아니죠. 뭐 100% SD 카드나 일반적인 디스크를 통해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비디오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캡처라는 과정 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캡처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된 그러한 영상을 지금의 프리미어를 통해서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비디오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과거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캡처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촬영한 그러한 캠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러한 분들도 당연히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캡처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캡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이 뭐 플레이어나 아니면 캠코더에 삽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1394 케이블이라는 케이블이 컴퓨터의 DV 단자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캠코더를 구입하실 때 사용 설명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설명서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케이블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면 자, 이제 프리미어를 실행을 해 줍니다. 자, 프리미어가 실행이 됐다면 이제 캠코더나 플레이어의 전원을 켜줘야 되겠죠. 특히나 캠코더를 통해서 캡처를 하시는 분들은 전원을 켜준 다음에 그리고 플레이 모드로 해줘야 됩니다. 플레이 모드로 해놔야지 촬영된 영상을 이제 제어를 해줄 수 있겠죠. 즉 재생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다면 이제 캡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캡처 메뉴가 있는데요. 자, 아래쪽에는 배치 캡처라고 있군요. 자, 프리미어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원하는 장면을 찾아서 즉시 캡처를 해주는 캡처 방법을 사용하겠고요. 자, 그리고 불필요한 장면을 캡처하지 않고 필요한 장면만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 놓고 그 부분만 캡처를 해주는 배치 캡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정된 장면을 즉시 캡처를 해주는 캡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처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캡처 창이라는 것이 이렇게 뜨는데요. 자, 지금 이 모니터 검정색으로 됐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아래쪽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은 시간에 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캡처 받을 시작점, 시작 장면, 그리고 끝점, 즉 끝장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이 부분은 장면을 찾기 위한 뭐 플레이 버튼, 그리고 자, 뭐 빠르게 장면을 찾아주기 위한 리와인드와 패스트 포워드, 그리고 한 프레임씩 장면을 찾아주는 스텝 백, 그리고 스텝 포워드 이와 같은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셔틀과 조그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원하는 장면을 뭐 느리게 혹은 빠른 속도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장면의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셋 포인트, 셋 아웃 포인트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재생을 할 때 뭐
포즈, 그죠? 일시 정지 혹은 완전히 정지를 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코드 버튼은 실제 캡처죠. 예, 캡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은 일단 자,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측으로 가봅니다. 자, 우측에 로긴 탭이 있는데요. 자, 로긴 탭에서는 자, 셋업 캡처를 할 때 비디오와 오디오 부분을 서로 따로따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기본적으로 자, 오디오 앤 비디오는 자, 오디오와 비디오를 동시에 캡처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오디오만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만 캡처를 하고자 한다면 비디오를 선택을 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캡처를 하게 되겠죠. 됐고요.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캡처할 파일의 이름, 자, 아래쪽에 이제 클립 네임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테이프 네임은 현재 캡처를 받고자 하는 게 전체의 그 장면 주제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이름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세부 설명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밖에 뭐 이 부분은 자, 뭐 씬과 쇼트, 테이크, 자, 그다음에 로그 노트에 대한 설정 역시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타임 코드가 있는데요. 타임 코드에서는 장면, 즉 캡처 받을 장면의 시작점, 그리고 끝나는 장면 아웃점을 역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로그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치 캡처죠. 원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여러 개 지정을 해 놓고 한 번에 캡처를 해주는 배치 캡처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배치 캡처 할 때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캡처가 있습니다. 자, 캡처의 인, 아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인, 아웃 된 그 지점에 대해서만 캡처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테이프는 전체죠. 예, 테이프 전체를 한 번에 다 모두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씬 디텍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씬별로 이제 구분을 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가 촬영을 할 때 레코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촬영이 끝났을 때는 정지 버튼을 클릭하죠. 자, 이렇게 촬영이 시작되고 끝나는 그 지점에 대한 신호, 자, 그 부분을 자, 우리가 씬 디텍트를 사용을 하면 자, 하나의 장면으로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인식이 된 그 장면은 개별로 이렇게 파일이 분리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령 촬영된 씬이 10개다. 그러면 10개의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자동으로 씬 디텍트를 체크를 했을 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필요할 때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팅으로 가봅니다. 자, 세팅의 캡처 세팅, 저 아래쪽에 에디트가 있는데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보죠. 자, 클릭을 하면 캡처 포맷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 DV 방식으로 캡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HDV로 캡처를 할 것인지, 자, 여러분이 지금 캡처 받을 그 비디오 테이프의 그 상태, 즉 장치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자, 현재 DV 방식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로 HDV는 SD 메모리 카드를 통해서 직접 비디오 파일로, 동영상 파일로 촬영이 되기 때문에 뭐 HDV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HD 방식도 비디오 테이프로 촬영이 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 만약 HDV로 촬영된 그 영상이 비디오 테이프에 있을 경우에는 HDV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하튼 저는 DV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 설정을 위해선 세팅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설정이 끝났다면 오케이 다시 나와줍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캡처 로케이션은 캡처 받은 비디오, 오디오에 대한 파일이 저장될 경로, 자, 브라우저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현재 자, 기본적으로 same as proj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재의 프로젝트죠. 예, 현재 프로젝트가 있는 그 경로에 자동으로 캡처받은 파일이 저장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은 경로에 저장이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할 필요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비디오와 오디오 파일을 서로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경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하나의 파일로 캡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바이스 컨트롤이 있는데요. 디바이스는 이제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캡처하고자 하는 그런 장치, 플레이어나 캠코더에 대한 그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는 뭐 자동으로 인식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장치 선택을 해주고요. 옵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할 그 장치에 대한 그 장치와 가장 장치에 맞는 그러한 디바이스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나오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커런트 디바이스가 있는데, 커런트 디바이스에 이 부분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롤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캡처받을 장면의 시작과 끝점을 지정을 했을 때 그 장면을 즉시 캡처를 하게 되면 자칫 캡처가 시작되고 끝나는 장면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롤 타임을 통해서 여유 있게 지정된 캡처가 시작이 되는 그 장면보다 아주 앞쪽의 장면을 캡처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끝나는 그 장면보다 뒤쪽에 있는 장면을 여유 있게 캡처를 해줄 때 지금의 프리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프리롤 타임이 현재 2초로 되어 있는데요. 즉 2초만큼 앞뒤 장면을 여유 있게 캡처를 한다는 것이죠. 자, 적당한 시간 간격을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About Capture on Drop Fr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캡처를 할 때 드랍, 즉 유실이 되는 프레임이 간혹 있습니다. 캡처를 할 때 유실이 되는 그 프레임, 즉 장면이 있을 때 이 부분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캡처가 정지가 됩니다. 자, 역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다시 로그인으로 이동을 해주고요. 캡처 네임 역시 원하는 그 이름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캡처받은 그 장면은 이제 결혼식인데요. 자, 결혼식이라고 해주고요. 자, 그리고 가령 이 부분은 신랑 입장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장면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지금 연결이 된 상태고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소리도 들리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은 신랑이 입장이 되는 장면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넘어갑니다. 뭐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조그와 셔틀 기능 이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해주고요. 자, 또 빠른 속도 리와인드와 포워드를 통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정상적인 속도를 위해서 플레이. 자, 그리고 또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해줄 수 있는데, 자, 놓쳤죠, 장면을. 자, 여기서 뒤쪽으로 좀 이동을 해봅니다. 자, 조금 더. 됐습니다. 자, 요 정도의 위치인데요. 자, 플레이를 해봅니다. 됐고요. 자, 여기입니다. 그죠? 자, 정지가 된 상태고요. 지금 소리가 좀 심하죠? 자, 한 프레임 단위로 장면을 찾아주고 됐습니다. 자, 지금의 요 장면을 시작점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점을 위해서 셋인 포인트 여기에서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자, 그러면 셋인 포인트 지정이 됐습니다. 다시 플레이.
됐습니다. 조금 지나갔죠. 자, 그래서 자, 뒷장면으로 조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플레이 해주고, 자, 여기까지 사용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set out 포인트 지정 됐나요? 자, 이렇게 set in 포인트와 out 포인트를 지정을 해준 다음에, 자, 지금의 이제 자, 레코드 버튼이죠. 레코드 버튼. 자, 그리고 여기 캡처에 in out이라는 요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여기 자, 9초 36초, 그 다음에 9초 41초 요 사이에 장면을 캡처를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지정된 인점과 아웃점을 찾아주게 되겠고요. 아까 프리롤이 2초에 해당이 됐습니다. 프리롤 타이밍. 그래서 앞장면에 2초 그리고 뒷장면에 2초가 여유있게 캡처가 됩니다. 자, 이제 캡처가 끝났고요. 자, 뭐 클립 네임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자, 뭐 이름 수정을 하고자 한다면 수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케이 합니다. 자, 좀 잡음이 좀 심하게 들리는데 이렇게 재생 장치에 따라서 잡음이 좀 많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자, 여하튼 지금 녹음을 하는데 제가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하는 장면의 시작점과 끝점을 set in out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자, 그 지점만 캡처를 하기 위해서 in out 요 버튼을 이용을 한다는 거, 자, 요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도 레코드 버튼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레코드 버튼은 현재 장면이죠. 예, 현재 장면부터 자, 한번 해봅니다. 자, 현재 장면부터 그 다음에 원하는 장면까지 캡처를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정지를 해주기 위해서 자,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자, 이렇게 정지가 됩니다. 자, 지금 레코드 버튼을 클릭하고 정지를 했을 때 그 장면만 캡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레코드 버튼을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클립 네임 자,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신부입니다. 자, 신부 입장.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캡처 받은 파일은 이렇게 프로젝트 패널이라는 곳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세팅에서의 요 경로죠. 요 경로를 통해서 파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인 캡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의 학습 잘 참고를 해서요. 여러분이 촬영된 영상을 캡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원하는 장면만 여러 개 지정을 해서 캡처를 해주는 배치 캡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